자, 얘들아, 이제 6월 학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이란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야. 특히 네가 고3이라면. 왜냐? 5월에는 뭐가 딱히 없니? 학사 일정이 딱히 없어. 너희가 중간고사 이제 끝났지? 이제 6평을 향해서 달려갈 때입니다. 근데 봐라, 5월. 이제 너희도 스스로 달려야 된다는 걸 알아? 자, 6월 평가원 대단히 중요한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획을 막 세울 거야. 자, 계획 혹시 안 세웠니?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어때? 의외로 순공 시간이 많이 안 나와. 왜냐? 학교 다니잖아. 그치? 거기다 학원까지 다녀? 거기다 인간까지 들어? 순공 시간이 의외로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자, 너희가 알고 있겠지만 공부는 결국 내가 나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해 나가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 자, 따라서 쌤이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왜냐면 6월 평가원은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이기도 하고 너희가 이제 5월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학생들은 자, 이런 게 있다. 쌤이 여기 지금 객관화라고 써놨는데 객관화 시켜보세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왜 모를까? 자신의 문제점을 도출하라고 해도 사실은 잘 도출할 줄 몰라. 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뭐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안 잡혀 있다면 객관화가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이다. 자, 시험이라는 건 철저히 객관화시키고 그걸 다시금 보완하고 재평가받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받았지? 완벽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시금 문제점 도출을 하고 다시 그 지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재평가를 다시 받고 이 과정이 반복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뭐가 돼? 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니?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있죠. 근데 받을 수 있는 거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너희가 받고 싶은 바로 그 점수야. 내가 받고 싶은 바로 그 등급입니다. 그럼 공부라는 건 결국 뭘까? 너희가 공부라는 거, 내가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걸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너희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더 느려질 수 있어. 진짜 해야 되는 거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뭐냐?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받고 싶은 점수로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거야. 그 방법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방법? 그게 바로 객관화, 재평가, 객관화, 재평가, 이것의 반복이 수능까지 가는 과정이거든. 그게 돼야 실제로 점수가 바뀌어. 그거 없이 그냥 너희들의 사고를 답습한다? 점수도 역시 답보 상태 머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학생들이 쌤이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실제로 3월 학평이 지났지만 나의 부족한 지점, 내가 틀린 문제가 뭔지는 알아.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는 알아. 근데 정확히 나의 문제점을 잘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쌤이 한번 같이 6평을 앞두고 이제 딱 4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6평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수능까지 내가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월 학평이 끝나고 쌤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것으로 쌤이 기억을 해. 총평에서 그리고 해설 강의에서. 자, 첫 번째. 얘들아, 3월 학평 시험 봤잖아. 어땠어? 대다수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까?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너도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자, 시간 부족은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 물론 사람마다 달라. 자, 문학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허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독서에서 너희가 막 하나하나 꼼꼼히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세 번째 인문지문? 보지도 못하고 끝난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부족이라는 건 어때? 이게 실전까지 가게 되면 실전에서는 너희들의 등급을 바꿔놓거든. 당연히 시간 부족 보완하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자, 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번 3월 학평 해설 강의에서 이번 3월 학평에서 쌤이 했던 얘기를 난 6평에서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9평에서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쯤 되면 화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쌤이 했을 겁니다. 왜냐? 이번 3월 학평은 뭐야?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결국 3월학평 교육청 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내주신 평가원 아닙니까? 저 그래서 그냥 3월학평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좀 개무시하고 싶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냐? 이거는 차디차게 안 됩니다. 쌤 지금 오촌 조카가 고3이야 얘들아. 너희랑 똑같아. 너희들 모두가 쌤의 조카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쌤이 바라보는 너희들을 향한 시선이 똑같아. 뒤돌려차기로 내가 그냥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자, 그만큼 너희들 이게 핵심이야. 3월학평 끝난 이후에 뭐 보셔야 됩니까? 이번 3월학평이 왜 중요했니? 중요한 이유는 하나야.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원과 괴리가 있다. 버려야지. 시간이 없는데. 이딴 걸 공부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니? 근데 3월학평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3월학평 핵심 뭐였니?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패턴이란 말은 쌤이 만든 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평가원의 구조로 얘기해볼까? 구조 독해도 약간 낯설다고? 그렇다면 평가원의 출제 의도라고 쌤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 결국 뭐야? 지문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지문 전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문의 독해력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요한 정보와 그 중요한 정보들을 서포트하는 정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택지화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당연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얘들아, 경제지문. 경제지문 만만치 않았잖아. 가나 주제 통합형. 거기에 심지어 그래프. 폭력적이지. 그렇게 폭력적인 그래프가 있니? 근데 말이다. 자, 경제지문 핵심은 뭐였냐? 개념 대응입니다. 개념 매칭이야. 자, 이게 3월학평이 처음 나왔냐고? 얘들아, 너희들 이상한 게 있어. 3월학평에 나와 있는 경제지문은 별로 분석 안 해놓고 작년 22학년도 수능에 나오는 해겔지문은 졸라게 분석한다? 두 개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해겔지문 핵심이 뭐였는데? 개념 간의 매칭입니다. 해겔지문에 처음 나왔나? 개념 간의 대응이? 아니야. 그 전에? 대략 5개월 전에? 가장 역대급, 역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22학년도 6평의 세먼의 과정이론. 바나나 날아다니는 지문이 있었거든. 그 지문도 똑같이 핵심은 개념 간의 대응입니다. 매칭이야. 예시를 가지고 개념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반복됐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이걸 기반으로 자, 이 문제를 틀렸어. 혹은 여전히 내가 자, 이 문제를 봐야 될 때 뭐가 중요한지 몰라. 패턴을 모르는 거야.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모르는 겁니다. 평가원이 지문을 구성하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자, 그걸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쌤이 조금 더 구체화를 좀 시켜볼게. 결국 공부라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야 돼. 특히 국어 공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째,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 그걸 뭐 거시 독해라고 하기도 하고 구조 독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좋습니다. 패턴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만으로 되냐? 안 되지. 왜냐? 전체를 딱 보면 알아. 한마디로 기술지문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 기술지문 핵심. 목적이 나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와 과정이 나와. 그 원리는 구성 요소들의 기능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인과적 연결될 때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이번 3월학평에서의 기술지문 예시를 통해서 원리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처음 나왔을까? 아니라니까. 세먼의 과정이론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역시나 예시를 가지고 너희들의 개념을 매칭하게끔 만들었던 지문이 세먼의 과정이론입니다. 이 패턴은 알면 보이고 모르면 너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는 거야. 자, 시간이 부족했다. 요거 이유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 첫 번째, 하나하나 너희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짚고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그럼 시간 부족하죠. 두 번째, 읽었어. 내용 이해가 됐어. 정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그렇다면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쌤이 등급별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너희들의 등급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상위권 학생들은 자, 최상위부터 2등급의 상위권까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 2등급에서 하위권이 약간 이제 2, 3등급 왔다 갔다 살짝 불안한 점수일 수 있고, 왜냐면 이걸 굳이 구분한 이유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 중간 과정이잖아. 이거 절대 너희들 최종 점수가 아니야. 최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쌤이 같이 잡아볼게. 자, 내가 지금 최상위에서 2등급 그래도 내가 상위권 점수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뭐가 될까? 너희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지문을 읽었다면 지문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잡힐 겁니다. 지문 독해 웬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중요한 지문 속에서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는 과정, 문장과 문장의 연결, 각각의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정도 출제자가 결국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라는 체계가 있을 거야, 머릿속에. 왜? 문제풀이는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지문 독해와 그 다음에 출제자의 결국은 의도, 한마디로 선지화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유학생들 뭐 공부해야 될까? 얘들아, 너희들 뭐 공부해야 될까? 오케이, 유학생들은 좋아.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굳이 개념을 잡아갈 필요는 없거든. 굳이 지문 전체의 흐름을 막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 다만 자, 독해력이 완벽한 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완벽하진 않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끊임없이 너희들의 독해력이 꼼꼼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무지성으로 막 양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출제 포인트가 있나? 나에게 혹시 부족한 개념 지점이 있나? 개념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독해력은 점점 더 타이트한 의식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의 문제를 풀수록 좋습니다. 왜냐? 어려운 문제에서 너희가 뽑아갈 게 많아. 쉬운 문제. 작년 9평을 생각해봐라. 작년 9평 처참했죠. 작년 9평의 1등급 컷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쉬웠다는 얘기야. 하나만 실수해도 독해력이 대단히 좋은 학생도 2등급이 떴었던 게 작년 9평이야. 작년 수능 어땠어? 역대급 등급 컷 뚝 떨어졌었지. 왜? 9평 때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했거든. 아, 내가 1등급인가 보다. 잠깐만, 이 정도면 됐나 보다. 근데 된 게 아니지. 왜? 작년 9평은 약간 얼기설기된 독해력으로 읽어도 정답 맞힐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쉬웠던 거야, 난도가. 자, 근데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내내 강조했었지만 실제로 9평이 쉬웠다? 수능은 전락이 어렵게 나와요. 작년에 이제 너희들이 9평을 끝난 이후에 더더욱 겸손하게 나의 부족한 지점과 정확한 꼼꼼한 포인트를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많이 부족했던 학생들 작년에 떡락 많았습니다. 9평 지나고 수능까지 가면서 무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떡락한 걸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 고난도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다 더 촘촘하게 자신의 독해를 잡아가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검증된 모의고사 문제들이 좋죠. 2감 온라인 모의고사라든지 2감 에센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다 검증된 고퀄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꼼꼼하게 잡아가는 거야, 상위권 학생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중위권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은 박 터져. 왜? 캐파가 일단 제일 많아. 캐파가 제일 많고, 여기서 가장 파이팅이 심한 게 뭐냐면 조금만 잘 못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 자, 중위권을 2등급 후반부터 3, 4등급, 5등급까지 정도로 한번 봅시다. 자, 중위권 학생들은 조금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고 조금만 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중위권 학생들이 할 일은 사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혹은 둘 다일 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야. 첫째, 자, 내가 지금 중위권이야. 한마디로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두 가지로 보면 돼. 첫째,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돼.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이런 학생들 뭐가 부족한 걸까? 문장과 문장, 내용도 알겠어. 뭐가 중심 화제인지 알겠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 근데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생각했는데 결국 선택지 답이 안 보여. 혹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은 전체를 보는 눈이 부족한 거야. 하나하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뭘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패턴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모르는 경우 선집 판단에서 오류가 많이 납니다. 내용 이해가 됐다. 근데 문제를 풀면 틀린다. 볼 거 없이 이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함정을 못 찾는 거야. 함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면 선택지 판단이 당연히 정답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오답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자, 이거는 너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거든. 시험은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잖아. 자, 두 번째. 오케이. 전체적인 지문에 이번엔 구조는 알아. 내가 구조는 공부했거든. 구조는 알아. 그 다음에 뭐가 선지화 됐는지도 약간 알겠어. 뭐 예를 들어 개념을 뒤집어 놓는다던가 개념의 범주를 확대 축소한다던가 아니면은 지문 속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문제는 내용 이해가 안 돼.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어때? 한마디로 중요 개념 모든 지문이 얘들아 개념이 구체화되는 게 바로 지문입니다. 그게 바로 글이 흘러가는 방식이야. 자, 개념이 구체화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내용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아니 구조도 알아. 쌤, 생물 지문 핵심, 생물이라는 건 현상이야. 곧 과학이니까 팩트, 현상, 결과야.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묻습니다. 언제나 생물은. 자, 그 원인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구조, 그 구조들의 기능과 역할, 그것이 인과적으로 선후 관계로 연결됐을 때 원리 다 알아요, 쌤. 근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념과 내용 이해, 이게 안 되는 학생들 당연히 문제 못 풀지. 왜? 수능은 결국 묻는 게 정확하게 네가 내용을 이해했니? 그 하나하나를 대단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중위권의 학생들은 예 아니면 혹은 얘가 안 되거나 둘 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각각 하나씩이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간단하지. 자, 너희가 주로 지문을 읽을 때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읽었어. 너희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더라도 자,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 오케이. 하나하나의 내용, 뭐 개념을 연결하고 매칭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역접, 연접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느리거나 혹은 출제 포인트를 모르겠어. 전체 구조와 출제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나는 이번에는 출제 포인트도 알고 구조도 알아. 대표적인 학생들 독서 본본 우리 독서 10강만 딱 끝낸 학생들 딱 끝내고 나면 쌤 이제는 보입니다. 구조도 알겠고 전체도 보이고 어떻게 흘러간지 예측이 돼. 예측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고 출제 포인트도 알겠어. 근데 약간 세밀한 내용 이해가 부족해. 그래서 그게 개념인 거야. 그게 그래서 전략인 겁니다. 전략 다음에 뭐가 필요해? 내용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결국은 최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둘 다 잘 돼야 되거든. 둘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옆에서 그럼 쌤이 독해력과 독해 전략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단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의 노베 학생들은 많이 걱정하지 마. 5등급 이하의 노베 학생들 혹은 내가 이제 수능을 이제서야 막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수능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요런 우리 학생들, 자, 너희들은 올라갈 일만 남았어. 너희들은 일단 공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오르게 될 거야. 자, 근데 그 첫 시발점은 뭐가 돼야 될까? 어떻게 했을 때 너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올라갈까? 물어볼게. 내용 이해가 먼저야? 아니면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와 전략이 먼저야? 출제 포인트가 먼저야? 너희들이 먼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전체입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왜냐?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 나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이 나무들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글자만 지나가고 정보가 안 남아. 선택지에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왜냐? 중요한 정보인데 난 그게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우리 노베 학생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너희들 전체 구조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체 구조. 그리고 반드시 평가원이 물어보는 반복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단기간에 3등급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노베 학생들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 갈 길이 막 멀고 이렇지가 않아, 의외로. 의외로 너희가 해야 될 걸 딱딱딱 하잖아? 점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점수로 바로바로 너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근데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내용 이해로 들어가잖아? 하나하나 세밀한 이해들,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왜 나오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잖아. 그랬을 때 오히려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을 놓칠 수 있다고. 여기서 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강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쌤이 독해력과 독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쌤이 지금 앞에서 등급별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에게 부족한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세밀한 디테일이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쌤이 조금 더 잡아볼게. 자, 독해력을 높인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야?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내용 파악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학생들이 독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대략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략을 안다는 건 이미지를 안다는 거지? 대략적인 이미지는 알겠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파악이 안 돼. 한마디로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독해의 기본 단위 개념입니다. 개념은 아무리 추론이 강화돼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야. 그래서 독해의 기본 단위는 개념이야. 추론이라는 건 뭐야? 개념을 바꾸는 게 아니야. 개념과 개념 간의 간극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추론입니다. 개념과 개념의 정보의 연결을 묻는 게 추론이야.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 간의 연결 관계를 포착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추론을 확인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독해를 높이는 겁니다. 독해력을 높이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뭘 결정할까? 이게 너희들의 실력을 만드는 거는 맞아. 자, 그러면 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보통 구조 독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독해 전략 쪽에 가깝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는 거잖아. 그리고 그 구조는 반복되거든. 내용은 어때?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쌤이 장단점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런 방식으로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 한마디로 내용, 문장을 연결하고 개념을 연결하고 범주를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몰빵된 공부를 해왔다. 대단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속이 뻥 뚫린다는 거야.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저 지문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 저 무슨 말이야? 아이씨, 내가 읽긴 읽었는데 머리에 안 잡혀, 내용이. 내용 파악이 안 돼. 그거를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설명을 쫙 들어. 당연히 너희들 속이 뻥 뚫립니다. 저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느낌 팍 와. 그러니까 대단히 너희가 뭐랄까, 사이다? 오케이. 사이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공부했을 때 단점은 없을까? 쌤, 내용 파악만 되면 그냥 정답 고를 수 있잖아요. 자,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때 단점은 뭐냐? 일단 첫 번째, 너희가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하려고 보다 보면 여기서 시간 부족의 문제가 생겨. 자, 수능은 얘들아, 완벽하게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는 그 독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얘는 80분이란 제한이 있어. 이 제한 안에 너희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이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그 시간이 온전하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좋다 이거야. 근데 언제 흔들리냐? 생소한 주제를 만났을 때, 진짜 고난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우리가 피지컬이라고 하죠. 내용 이해라는 건, 이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딱히 뭐 독서 방법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난 쭉 읽으면 알겠어. 그치? 쭉 읽으면 난 내용을 파악해. 혹은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읽어왔어. 이때 문제는 뭐냐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생소한 주제, 갑자기 고난도로 나왔네?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학생들이 떡락이 많았던 거야.
딱 봤는데 난 나의 피지컬대로 내가 이해하던 방식대로 이제 한번 읽어보자. 나의 독해를 믿고 때렸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작년에 쌤이 많이 봤습니다. 올해 상담하러 많이 왔었어, 학생들이 현장에. 그래서 자기가 작년에 3월 학평부터 6월, 9월까지 자기는 국어가 완전 최상위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읽어도 그냥 답을 맞췄던 거야, 학생들이. 수능 변화했잖아. 그치? 그 변화된 교육과정의 문제들도 자기는 문제없이 풀어갔던 거야. 근데 수능 때 개떡락했습니다. 그게 이래서야. 갑자기 안 보였다는 거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문장을 읽고는 있는데 이게 심적인 이유도 있겠고 주제나 고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정답을 못 고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점수 받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야. 자, 그렇다면 독해 전략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구조, 패턴. 좋아. 거시 독해라고 봐볼까? 이게 거시라면 독해력을 기르는 게 미시 독해가 되겠죠? 자, 구조와 패턴을 안다는 얘기는 뭐야? 지문 전체가 대체 이 정보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 이때 핵심적인 건 뭐냐? 시간이 대단히 빠르게 단축됩니다. 왜? 일문단 보면 예측이 돼. 심지어는 주제만 봐도 예측이 돼.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지. 이게 평가원의 스타일이지. 이게 평가원의 출제자들이 언제나 물어보는 의도지. 보이거든.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장점은 뭘까? 장점은 속도가 빨라져. 예측을 하고 읽는다는 건 미국의 인지독해에서도 결과가 나와 있어. 예측하는 독해를 했을 때 독해 방향성이 정확해집니다. 독해가 월등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되는 거야. 왜냐면 난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 자, 뭘 출제할지 알거든. 봐라. 이게 또 중요하다. 뭘 출제할지 알아? 그렇다면 선택지를 봐봐. 그냥 내용을 가지고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난 선지를 고를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택지 하나하나의 오답의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 내용을 막 와리가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어떤 걸 가지고 변별력을 내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어때? 오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답률이 올라가.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구조와 패턴을 알아야 되는 이유야. 출제 포인트, 선택지에서의 오답을 만드는 함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단점이 없을까? 그렇다면? 자, 요걸 가지고 쌤 그러면 저 요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왜? 아까도 쌤이 얘기했잖아. 결국 수능이라는 건 뭐니?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야.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말 그 작은 개념의 단위들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조만 본다면 내용 이해가 제대로 안 돼. 그치? 자, 너희가 구조를 중심으로만 구조를 파악하고 그 흐름만 본다면 특히 추론이라는 게 강화된 올해의 시험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정보와 정보 사이에서의 간극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지화시키는데 곤란해지 못합니다. 내용 이해 못하면. 쌤이 요거 왜 정리했는지 알겠니?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독해력도 필요하고 독해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독해력과 독해 전략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이걸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너희들이 독해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방식들을 개념화시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가?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내용에 대한 설명을 30분, 1시간씩 들어. 실전에서 1시간 30분씩 문제 풀지 못하잖아. 실전에서는 너희들이 1분, 2분 안에 때려야 된다고, 지문 독해를.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정답까지 골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잡는 게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주라는 시간은 어때? 긴 시간이야, 얘들아. 그치? 이 시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설명이 약간 길어졌지만 얘들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정신 바짝 차리시고 5월달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돼. 모두가 지금 달리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독해 프로세스에 대해 쌤이 이제 강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얘기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의 세밀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과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나무와 나무 간의 연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쌤이 앞에서 등급별로 얘기들을 했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쌤의 커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봄봄. 독서의 시작이야. 당연히 독서의 시작이니까 뭐부터 잡는다고? 일단 너희가 내용 이해부터 들어가는 거? 아,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어. 잘못하면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순수 지성으로 때리는 거야. 한마디로 머릿속에 기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뜬구름 잡듯이.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전체 패턴과 숲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전체의 패턴과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는 공부를 개념 강좌에서 하는 거야. 이 개념 강좌가 대단히 중요한 강좌입니다. 개념이라고 너무 쉬울 것 같다고? 실제로 쌤의 봄봄 독서 강좌 여기에 수강 후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3년 내내 국어에서 1등급 받았던 학생이 개념 강좌를 들은 거야. 그 학생도 대단한 거야. 왜냐면 실제로 내내 1등급 받았으면 아 그냥 막판에 파이널만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 학생 그러지 않았죠. 완벽한 1등급 받으려고 다시금 개념부터 혹시나 내가 조금이나 놓친 게 있나 탄탄히 본 거야. 그 학생이 수강 후기를 굉장히 길게 썼었어.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3년 동안 독학하면서 그 학생도 1등급까지 차근차근 올라간 학생이야. 내가 올라가면서 스스로 확인했던 지문의 구성,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이 10개의 강좌에 다 들어있다. 주제별로 모든 출제 포인트와 전체적인 구성 패턴을 한 번에 보게 해줍니다. 그건 실제로 너희들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야. 그래서 이 강좌 특히 3등급 이하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등급이 하나씩 두 개씩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쌤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1등급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되 여기서부터 이제는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들, 조금 더 긴 지문, 조금 더 정보가 많은 것들 혹은 정보의 간극이 넓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 이제는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연습들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1등급을 내가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아마 너희가 기초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 1등급 받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 풀어도 돼.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이감 에센셜 이런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내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 2등급 혹은 이제 3등급 이런 학생들. 전반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정교하게 파악하는 게 약간 부족한 것 같다. 혹은 아직 기출 분석을 다 하지 못했다.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기출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나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정말 그래 요즘은 컨텐츠의 범람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 컨텐츠가 대단히 많아졌죠. 이감, 상상, 한수 이런 컨텐츠 회사들 말고도 그냥 개별적인 강사들의 컨텐츠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봐라 얘들아. 정말 그런 모든 컨텐츠를 다 풀어야 되냐? 무지성으로 그렇게 푸시면 안 돼. 왜? 생각해봐. 컨텐츠를 다 풀어서 점수가 나온다. 그럼 등급컷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겠지. 학생들은 정작 중요한 건 내려놓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밴드웨건처럼 올라타서 다 같이 우르르 간단 말이야. 점수 안 오릅니다. 정말 해야 되는 건 평가원인데 결국은 기출 문제를 풀었다와 기출을 내가 정확히 분석하고 머릿속에 남겼다는 다음 문제야. 1등급 패턴 체화는 철저히 고난도의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들만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나서 6평 이후에 나오는 강좌가 독서 N선지라는 강좌야. N선지는 말 그대로 이제는 선지 판단이 핵심이야. 왜? 추론이라는 게 뭐야? 지문 독해한 게 그대로 옮겨가지 않거든. 지문 독해하고 내가 봤던 걸 기준으로 이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개념의 변주를 주는 거야. 선지 변형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걸 완벽하게 훈련하는 강좌, 철저하게 대비하는 강좌. 그래서 6평이 지난 이후에 추론만을 때려박는 강좌가 독서 N선지 강좌입니다. 쌤이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야. 당연히 최근의 수능, 최근 22학년도 브레턴 우즈 체제 가장 어려웠던 고난도죠. 경제 지문이면서 동시에 추론이 대단히 많았거든. 어려웠어. 브레턴 우즈 체제, 해겔의 변증법 다 포함해서 최근의 경향을 철저히 반영한 최근의 경향에서 너희가 어떤 식으로 독해해야 되는가? 선택지는 무엇을 가지고 변형시키는가? 이런 부분들과 올해 EBS 독서 연계 중요한 작품들, 중요한 지문들, 그 선택지를 변형해서 만든 문제가 독서 N선지입니다. 명칭은 아마 약간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총정리는 이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 철저하게 나에게 부족한 지점들을 진짜 가야 돼.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 뭔가 기출. 기출 너무 쉽지 않나? 기출이 왜 쉽니? 기출 절대 쉽지 않아. 6평, 9평에 기출에 나오는 패턴들이 또 나오는데 출제 포인트 뭔지 알고 있니? 그거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 너희가 점수가 오르지. 오케이? 쌤은 이거를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은 시험이라는 건 형식이거든. 너희들 계획 플래너 쓰고 있니? 학생들에게 플래너 쓰고 있냐 물어보면은 의외로 많이 안 쓴 학생들이 있어. 그럼 너희들 막 그날의 느낌으로 막 쭉 가는 거야? 오늘은 국어다. 국어. 아니잖아 얘들아. 계획 짜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쌤도 플래너를 열심히 썼었어. 쌤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한다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무슨 얘기냐?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가 이제 거의 여고야. 남녀공학인데 완전한 분반이라서 그냥 여학생들끼리 살았거든. 근데 여고 다니는 학생들 알 텐데 밀림이잖아. 정글이야 정글. 그래서 친구랑 이제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쫙 지나가면서 내 친구 휘청 이렇게 된 거야. 원래 그런 일이 많잖아. 근데 내 친구 휘청하면서 씨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친구 손을 잡고 말했어. 야, 인간적으로 사람 욕을 하면 안 된다. 욕하지 말자. 약속. 이러고 내 친구가 약간 당황하더니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더니만 약속하더라고. 걔가 그날로 욕을 딱 끊었어. 그리고 나서 고3이 됐네? 쌤이 이제 플래너 썼다고 했었지. 나 지금도 그 플래너 가지고 있거든? 너희가 이제 올해 막 열심히 쓰는 그 너희들의 플래너, 너희들의 그 막 고통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는 진짜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꼭 써야 돼. 너희가 이제 나중에 그 플래너를 이제 열어보겠지? 나도 가끔 열어봐. 판도라의 상자야. 그 함부로 열면 안 돼. 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헤헤이. 자, 고3이 되니까 이제 문제를 막 풀어. 얼마나 힘들어 얘들아.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는 투쟁이잖아. 매일매일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고. 진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없어요. 그때만큼. 그러니까 씨댕아 너 이것도 못하냐? 화가 막 나. 나도 그럼 욕에서 시작해서 이제 욕으로 끝나? 내 친구가 이제 그걸 보고 야 우리 욕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야. 그 고1 때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야 욕 안 하게 생겼냐? 미안하다 너도 해라. 미안하더라고.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내적 발화 막 해줘야지. 막 쓰고 해야지. 미안 너도 해라. 씨발. 존나 어렵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냥 죽어도 욕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말이야. 내 친구는 지금 학교 선생님이야. 나는 강사야. 욕을 안 하면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강사가 됩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느낌 오니? 설득력이 좀 떨어져? 너희들 웃음이 좀 박해요. 언제나 선웃음, 후비판.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6평을 대비해가는 과정에서 가끔 이제 쌤이 진짜 안타까울 때가 그거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때가 가장 진짜 마음이 아플 때야. 그래서 너희가 Q&A 질문 올리잖아. 그래서 쌤, 저는 3월학평 이런 걸 틀렸어요.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구체적 질문을 올리면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 오늘 쌤이 말한 건 다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라 너희들 개별적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쌤의 설명을 듣고 이제 내가 6평에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당장 뭘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엘리트 조교쌤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6평의 점수를 만들어 가자고. 쌤도 그래. 얘들아 고3 때만 힘든 거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그 고난의 연속이거든. 사람은 누구나 그 고민이 언제나 있잖아. 쌤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근데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잖아? 그러면은 그 삶은 진짜 물음표가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애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아니, 너희들 삶은 물음표가 아니라 언제나 느낌표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야. 그냥 무조건 간다야. 못 먹어도 고입니다. 오케이? 6평까지 우리 못 먹어도 고 한번 해보자. 자, 삶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이렇게 한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